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것을 성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육당 최남선 선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와 육당 최남선 선생을 찾아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삼국유사를 택할 것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1927년 서울의 계명구락부에서 펴낸 계명 18호에 실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국보 306호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게 거의가 잊혀져 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삼국유사의 실물을 잘 알기도 어려웠고, 그러다가 이게 계명 18호에 이 삼국유사 전문이 실려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글쎄 50전만 주면은, 그러니까 일전이 지금 돈 한 500원이니까 50전이면 한 2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누구나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당시에 우편료도 많이 드는데 그 우편료를 계명구락부 출판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참 말이 그렇지 많은 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국보로서의 어떤 이런 삼국유사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삼국유사에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새벽에 어떤 새날을 열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앞으로 이제 육당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당이 황실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도쿄 제1중학교 또 뒤에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쿄 제1중학은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또 와세다 대학도 지리 역사과에 이제 들어갔지만은 또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해서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육당은 1904년 동경제국대학 도쿄대학이죠. 거기에서 발간한 삼국유사를 처음으로 접하고 정말로 본인이 한번 이것을 뭔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없을까 그런 어떤 참 많은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기 이태전
1943년 삼중당 대표가 이제 서재수 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단행본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행본으로 나올 때 도쿄대학 문과대학 사지총서본에 교정을 한 어떤 서문 그리고 1925년에 이제 경도 제국대학 교토 대학의 문학부 총서본의 영인 서문을 함께 실어서 이렇게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서 육당이 조선 광문에 1910년입니다. 때에도 삼국유사를 간행하고자 했지만 당시에는 삼국유사 후반부가 이제 확인될 뿐 진짜 중요한 상고사에 관한 삼국의 역사에 관한 기편이라든가 왕력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서 간행을 그때는 이제 중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1927년 계명문학부에서 발행한 계명 제18호 특집입니다. 삼국유사를 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편에다가 전문을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참 삼국유사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열었던 육당 최남 선생은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잡지라든가 이런 어떤 출판 문화에 뜻을 두게 되었을까? 육당은 1890년 서울 상이동 지금의 을지로 2가라고 합니다. 에서 당시 기상청에서 기술관으로 일을 했던 아버지 최연구 공과 최헌규 어머니 강씨 부인 사이에서 3남 3매 6남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인 창선은 나중에 신문관을 이어받아 경영을 했고 아우인 두선은 동아일보 사장을 하고 뒤에 국무총리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육당은 어려서 글방에서 한문을 배웠어. 중국 이야기책을 읽고 중국으로 들어온 어떤 서양 문물을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중국어 책을 이제 본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본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필그림스 프로그리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1902년 그러니까 이제 1890년생이니까 13살 때입니다. 경성학당에 들어가서 일어를 공부하고 15살 1905년에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도쿄 제1중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함께 간 유학생 중에는 이런저런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염증을 느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새로운 출판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고 출판 문화가 얼마나 새로운 문화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이 그런 뜻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이듬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와세다 대학에 이제 고등사본부 지리역사과에
입학을 합니다.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또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때 그 조도전 대학 와세다 대학에 다닐 때 임꺽정을 쓴 벽조 홍명희 선생과 춘원 이광수와 교류를 하게 됐고, 당시 사람들은 조선의 3대 천재로서 최남전과 홍명희와 이 광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와요.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최원규 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그 새로운 출판 문화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좋다. 한번 해봐라. 내가 있는 힘껏 한번 뒷배를 봐주마.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쇄 기술을 몸소 배우고 두 사람의 기술자를 데리고 1906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1907년에 새신자 글을문자 신문관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첫 작품은 그가 썼던 소위 경부 철도가라고 하는 신체 시의 하나의 그 전신이라 할까요? 새로운 형태의 시가였죠. 이어서 1908년 소년이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민족계문과 애국사상을 사파라든가 원색, 화보까지 넣어서 새로운 유형의 잡지였다고 합니다. 잡지였습니다. 네. 그 유명한 해액에서 소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철서, 철서, 철석이죠. 철석이. 따린다, 부순다. 이것이 뭐야? 이런 내용으로 어떤 소년과 바다, 바다와 소년을 이제 상징적으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필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체시라는 건데,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대시에 말하자면 첫 새벽을 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문관에서는 십전총서라는 파격적인 새롭고 값싼 책을 간행을 합니다. 어디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일전이 지금의 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약 5,000원 정도, 10전이니까요. 사라져가는 옛 문화를 한번 다시 살려보고자 해서 또 이때 무렵에 육당이 주도해서 조선 광문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립합니다. 열하일기나 신자전 같은 그런 책들을 출판합니다. 거기서 조선어 사전, 흔히 말몽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로 원고를 넘기고 그것은 이제 간행을 하지 않았죠. 우리말 문법편을 이제 편찬하게 되고, 여기 그 조선 광문회에서는 육전소설이라고 해서, 육전이니까 뭐 한 500원씩 치면 1전이 3,000원 정도네요. 춘향전이나 흥본월부전 같은 6전짜리 소설류를 간행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한글, 국문을 보급하게 됩니다. 빛광자 글을문자. 조선 광무회는 우리 출판 문화의 자존심이고 큰 바위 얼굴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19년이 어떤 해입니까? 3.1운동 시기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작성을 해서 그 제목으로 3월 3일에 체포당하고 2년 8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출감한 이후에 완전히 이때 행보를 달리하게 됩니다. 신문관을 접고 동맹이라는 잡지를 내면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지원하는 그런 말하자면 프로그램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28년 조선 총독부가 설립한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일본의 중의원 참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1938년 4월 만주로 건너가서 친행신문인 만몽일보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3년 중국 길림성 장춘시 길림대학에 한 1년 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 조그만 표지성만 있을 뿐 전혀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육당은 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세운 만주 건국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를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애석하게 여겼던 위당 정인보 선생은 육당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대문에다가 술을 붓고 우리 육당이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육당은 이어서 이광수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 유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본군 소속의 학도병, 이 학병이라고 줄여서 학병 지원을 하라는 연설을 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에 의해서 우이동 자택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때 육당은 조선역사 사전을 집필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세검정에서 준원 이광수도 체포당합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느슨해지고 약화되면서 풀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을 하다가 1957년 68세를 일기로 참으로 파란 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육당이 펴낸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현재 RISS 한국학술연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구 논문이 6,000여 편, 삼국유사와 관련한 거죠. 단행본이 400여 종이나 됩니다. 최근 들어서 2008년부터서 약 8년 반에 걸쳐서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거기서 주위죠. 고로면과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군위군 의흥면 이질이 그쪽이 됩니다. 21만 평에 1,300억의 국도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했고 2008년에 그로해서 제가 사업 추진위원회 삼국유사 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를 한 3년 이름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가 쓴 삼국유사의 저본은 바로 이제 조선조 중종 7년 1512년에 그 경주 부윤으로 있었던 이계복 선생이 주도하는 목판본으로 이렇게 이제 간행을 했는데
흔히 임신분 또는 정덕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임진왜란 때 이것이 결국 이제 독구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가 1904년에 동경 제국대학의 그 이제 문과대학의 그 사지 총서로 그렇게 간행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육당의 그러한 그 파란 많은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물론 그의 과도 있지만 삼국유사에 관한한 그의 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그 시조 가운데 깨어진 별 위의 명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다 깨어지는 판에 혼자 손길을 바라겠는가. 참으로 애석합니다. 여러분, 삼국유사와 관련한 우리의 국보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민족 정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